자, 안녕하세요. 자, 20번째 영상입니다. 이 파일명은 기계공학 일반 10주-2교시 대상은 1학년 5반 출석 체크 레포트 제출은 20-학번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합 시간에는 23번까지 풀었으니까 오늘 24번을 풀어봅시다. 24번이요. 24번. 자, 24번. 어떤 기체 입자. 지금 이합 시간 이어서 계속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PV는 GRT라고 했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압력, 최적, 온도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를 알면 하나를 구해갈 수 있어요. PV는 GRT. 실제 가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밀도가 낮을 때를 쓸 수 있다.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밀도가 낮을 때. 그러나 밀도가 높을 때를 쓰면 상당히 오차 범위 벗어납니다. PV는 GRT, G는 중량, R은 기체상수. 그랬죠. 24번. 어떤 기체 1kg, 어떤 기체 1kg이 압력 1kg 포스퍼 cm의 제곱이고 온도가 30도에서 최적 0.8m의 삼성을 차지한다. 이 기체 상수를 구하라. G값 줬고 T값 줬고 P값, V값을 주어질 때 이거 R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4번. 방금 어떤 기체 1kg, 압력이 1kg 포스퍼 cm의 제곱이니까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면 10의 4승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자, 온도는 섭씨 30도니까 자, 켈빈의 절대 온도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30 플러스 273, 그러니까 303K가 되고, 그때 최적이 0.8m의 삼성일 때 PV는 GRT에서 지금 R 값을 구하라겠습니다. R 놔두고 G와 T가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1 곱하기 303 10의 4승 0.8 하면 방금 어떤 기체상수 값을 구할 수 있네요. 26.47kg 포스 메타 퍼 kg 포스 K가 됩니다. 자, 여기는 1의 단위요. 이건 중량의 단위요. 온도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풀어볼까요? 27번을 풀어보려면, 자, 27번. 자, 이 문제는 좀 20도씨, 자, 5.3 ATG입니다. 이 G는 게이지의 약자입니다. 그게 계측 압력이죠. 자, 이걸 절대 압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서 50kg이 들어있는 공기의 탱크가 있다. 자, 탱크가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겠죠. 첫 번째의 초기 상태, 처음에 평형 상태고, 공기를 뽑아 쓴 후에, 여기가 다시 뽑아 쓴 후에 평형을 맞춰주는 최종 상태가 18도시요. 3.2 ATG입니다. 이것도 계측기 압력입니다. 되었을 때 사용한 공기의 양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G2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가 될까요? 델타 G를 물어본 겁니다. 델타 G, G1 마이너스 G2니 G2 마이너스 G1인지는 자, 좀 계산해 봐야겠죠. 자, 처음에
여기까지 1번이고 2번. 자, 공기 탱크가 키워드입니다. 공기 탱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최적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최적이 일정한 상태.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좀 난해한 문제인데 끝나고 해서 난해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방금 27번입니다. 27번. 처음에 온도가 20도 있죠. 켈빈의 절대 온도를 바꿔야 한다고 그랬죠. 20 플러스 273이면 293K가 되고, 자, 이렇게, 단위가 빠졌네요. P1이 5.3 ATG, G는 게이지 압력, 계측 압력. 이걸 절대 압력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걸 계기 압력이라고 하죠. 계기 압력, 측정 압력. 1.03323 표준 대기압 플러스 방금 5.3 측정 압력을 더해주면 6.33323 kg 포스/cm의 제곱이 되고, 내가 메타의 제곱을 바꾸려면 6.10의 4승을 해줘야겠죠. 10의 4승. 그 다음에 처음에 처음에 중량이 50kg이고 공기를 뽑아 쓴 후 평형 상태 T2가 18톤이니까 273을 더하면 291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2 압력이 3.2 ATG. 자, 똑같이 계측 압력이니까 절대 압력을 바꿔주려면 표준 대기압을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4.23323 10의 4승은 메타의 제곱을 바꾸려고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기 탱크니까 탱크는 최적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평형 상태의 V1과 공기를 뽑아 쓴 후 평형 상태 V2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을 세우고 공기를 뽑아 쓴 후 평형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을 세워서 여기에서 둘 다 같은 거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뭐뭐 같을까요? 여기서 처음과 나중에 결국 뭘까요? V1, R1이 같고 V2, R2가 같습니다. R2가 같은 이유는 R1과 R2가 같은 것은 공기를 뽑았으니 공기는 평형이 깨져도 공기는 공기니까요.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R1을 넘기고 R1분의 V1이 되면 P1분의 G1, T1이 되고 R2분의 V2가 되면 여기에 P2, G2, R2가 돼서 이 두 식을 이끌어 놓고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2를 놔두고 전부 다 이항하면 P1분의 P2, T2분의 T1 곱하기 G1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P1이 이렇게 되고 P2가 이렇게 되고 291분의 293 곱하기 50 하면 33.65 kg 포스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G2가 됩니다. 그런데 G2가 되는데 뭘 물어봤냐면 뽑아쓴 공기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처음에 나중에 공기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 뽑아쓴 후 공기량을 물어봤으니까 G1-G2를 물어봤습니다. 델타 G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50 33.6 하면 16.35 kg 포스가 되겠죠. 뽑아쓴 후 공기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을 2번이 정합 비열이 3.403kcal per kg 섭씨이고, 섭씨나 절대온도 K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 눈금은 한 눈금은 켈빈이나 섭씨 온도가 같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상수가 420.6kg 보스메타 per kg 절도 온도 K인 완전가스 정적 비율을 부르는 완전가스 또는 이산가스입니다. 자, 여기서 절도 온도 K하고 도시는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처음 나온 식인 이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네요. 자, 정적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어렵지만 이 식 유도하겠습니다. 자, 정압 비율과 정적 비율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 밀폐기에서 연력합체 1법칙을 유도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Q는 열량 킬로칼로리요. W는 1이고, 자, 라지 U는 내부 에너지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압력 킬로그램 포스포 메타헤치고, P, V 최적과 여기는 U라고 있습니다. U는 비최적, 메타의 삼성 퍼 킬로그램 포스, 그 다음 A는 1에 대한 열당력 427분의 1 킬로그램 포스 메타분의 킬로칼로리. 자, 이 A는 2를 열로 바꿔주는 단위 환산입니다. 자, 스몰 u, 소문자 u는 비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중량으로 나눈 게 비내부 에너지. 자, 라지 h, 대문자 h는 엔탈피. 엔탈피는 앞에서 뭐냐면 조합 상태라고 그랬죠. 조합.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과 최적 에너지를 합친 걸 엔탈피, 조합 상태라고. 자, 이 엔탈피를 또 중량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비엔탈피, 킬로그램 포스분의 킬로칼로리. 자, 여기서 E는 에너지, K2는 운동 에너지를 뜻하고, P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처음에 1번은 초기 상태요, 2번은 최종 상태. 이게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연력학 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보존의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 마이너스 나가는 에너지는 걔네의 남은 에너지량과 같다. 자, 밀폐계에서는 자, 질량 물질 이동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이동만 있으니까 들어오는 에너지는 열 아니면 1이다. 나가는 에너지도 열 아니면 1이다. 그래서 그 뭐예요? 걔네에 남아있는 에너지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지계에서 정지계 고정계에서는 뭐야? 고정계에서는 최적 변화가 없는 걸 고정계라고 했죠. 자, 어떻게 에너지가 적어도 최적이 그대로니까 운동 에너지와 유치 에너지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0만 남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최적 변화가 거의 없고 P1과 P2 준 평형 과정, 준 안정 과정, 준 평형 과정. 그래서 Q1, Q2가 놔두고 다 넘어가면 U2-AW2-AW 되고, 또 E는 이렇게 자, E를 만들어. 자, W2는 E를 만들어내는 거고 W1은 E를 소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량은 뭐야? 내부 에너지 변환과 같은데 그 내부 에너지는 뭐야? 중량 곱하기 정적 비열, 최적이 일정한 상태의 비열을 정적 비열, 그 다음에 온도 변화와 같다. 그래서 열량은 내부 에너지와 같고 내부 에너지는 중량, 정적 비열, 온도 변화다. CV는 정적 비열이다. 최적이 일정했을 때 비열, 이상기체에서. 그 다음에 1번식에서 자, 우리 1번식에서 다시 한번 최적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 최적이 변화가 있을 때는 이 항이 제로가 될 수가 없으니까 1번식을 가져다 이렇게 갔다가 최적이 만약에 일정치 않으면 자, 이렇게 식을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과 최적 에너지가 뭐가 될까? 엔탈피가 되고 이것도 엔탈피가 되죠. 그때 자, 그러면 이때는 준 평형 과정만 되니까 준 평형 과정이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니까
되니까 그때 엔탈피는 중량 정압 비율 곱하기 온도 변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CP T2-T1 자, 이게 엔탈피 변화량은 결국 중량 정압 비율 온도 변화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 배웠네요. 자, 최적이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했을 때 열량은 내부 에너지와 같고 그때는 GCV T2-T1 최적이 그 다음에 최적은 변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는 엔탈피로 바꿀 수가 있다. 중량 정압 비율 T2-T1 온도 변화.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 엔탈피는 자 다시 한번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과 최적에 대해서 자 PV는 GRT 그래서 자 이 식을 양변을 G로 똑같이 나누면 뭐가 될까요? P new RT가 되죠. P new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대신에 여기다가 RT를 집어넣고 또 H는 아까 CPDT가 되고 내부 에너지는 CVDT가 되고 RT니까 그럼 여기서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CP는 CV 플러스 AR 정압 비열은 뭐다? 정적 비열 플러스 기체 상수값이다. 이 A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일에 대한 열당량 단위 환산을 맞추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킬로칼로리 이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킬로그램 포스 K니까 이게 절대 온도니까 일의 단위를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CP는 CV 플러스 AR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CP 값이 아까 3.403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 도시. 자, 이 섭씨 온도는 켈빈은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R 값이 420.6일 때 CV 값을 구하라. 정적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적 비율은 아까 방금 구한 식이죠. CP 있고 정압 비율은 정적 비율 플러스 AR CV를 구하니까 이항하면 CV는 CP-AR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3.403 마이너스 427분의 1 420.6 하면 2.42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 절대온도 K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알아둘 게 뭐야?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 플러스 AR이다. R 값은 기체상수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자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자, 등압 변화. 자, 자연계에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 깨지고 다시 평형을 맞추는 최종 상태가 2번이라면 자, 1번에서 2번을 갈 때 압력이 변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등압 변환이라고 했죠. 이상기체 상태 변환에서 등압 변화 과정에서 각각의 여러가지 사항이 식을 유도 한번 해봅시다. 방금 등압 변환의 결국 뭘까요? 다시 말하면 처음의 압력과 나중의 압력이 같은 압력을 빼면 0이 될 거고 그걸 변화량은 뭐가 될까요? 같은 압력의 변화를 결국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등압 변환 과정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하면 P1, V1, G1, R1, T1이 되고 P2, V2, G2, R2, T2가 되면 자 여기서 같은
변수 중에서 같은 것은 P1과 P2가 같으니까 1번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2번식도 이렇게 쓰고 결국 뭐야? 20과 20이 같겠죠. 넣고 사용하면 V1분의 G1, R1, T1은 V2분의 G2, R2, T2가 될 거고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G1 이퀄 G2는 그리고 G1과 G2는 그러면 되고 R1과 R1과 R2가 같으면 결국 뭐가 될까요? 이 V1과 T1만 남고 V2분의 T2만 남겠죠. 그래서 놓으면 V1분의 T1, V2분의 T2, V1 그러면 자 이걸 V1을 V2를 이쪽으로 이양하고 그러면 이 식이 될 거고 다시 뒤집으면 이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압 과정에서는 압력과 최적은 등압 과정에서 즉 등압 변화 과정에서 압력과 온도는 서로 간의 비례 관계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일입니다. 절대일. 두 번째 일 절대일입니다. 절대일은 자, 팽창일, 생산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플러스로 썼죠. 자, 그러니까 계에서 어떻게 이 앞시를 한번 얘기했던 거. 자, 열이 들어오면 플러스요.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요. 일이 나가면 플러스요. 열이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자, 일부러 일을 해줘야지. 일을 만들어내는 장치. 자, 플러스요. 통장에 돈이 내 들어오면 플러스요. 남을 우리가 일을 해오려면 어떻게 될까? 내 통장에 돈이 나가야죠. 플러스. 내가 남한테 일을 해주면 어떻게 돈으로 들어와야니까 플러스고. 자, 절대일, 팽창일, 생산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절대의 약자, WA는 인테그랄 1부터 PD. P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V2분의 V1이 될 거고 또한 여기다가 V2 대신에 P2분의 G2, R2, T1 V1 대신에 이걸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소구가 됩니다. 소구된 이유를 아시겠죠? 왜?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은 다. 그 다음에 G1, G2, R2, G1, R1 같으니까 밖으로 같은 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 된 겁니다. 자, 절대일 팽창률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 방법.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일, 압축일, 소비일. 자, 소비일 마이너스. 아까도 어떻게 개 내에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일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가 열은 우리가 천연자원을 캐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이건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요, 열이 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업일이니까 WT는 마이너스 붙은 일이 우리 일을 소비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개인에 들어오니까. 근데 VDP니까 이 항이 제로면 공업일, 압축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공업일과 압축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0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아까 저기가 한번 유도했던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 플러스 AR에서 여기서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이 스몰 K는 절대 온도 K 라지 K하고 스몰 K하고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스몰 K는 비열비를 뜻합니다.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 근데 이것은 항상 1보다 크겠죠. 그 이유는 방금 CP는 뭐만큼 CV보다 뭐만큼 클까요? R만큼 크니까 항상 1보다는 크겠죠.
K 값은 BLB는 자, 이 식을 자, 이렇게 CP는 KCV를 쓸 수 있고 CV는 K분의 CP가 될 수 있겠죠. 자,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CP 플러스 CV 플러스 AR에다가 여기다가 CP 대신에 KCV 넣고 그러면 KCV는 CV 플러스 AR이 되고 같은 걸 정리하면 정적 비율은 K-1분의 AR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CP는 K-1분의 KA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부 에너지는 자, 중량에다가 정적 비율 온도 변화니까 자, 등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이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또한 CV 대신에 아까 방금 구했던 K-1분의 AR을 대입하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량이요. 엔탈피는 아까 뭐라 했어요? 중량의 정압 비율 온도 변화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CP 대신에 아까 구했던 이 식을 대입하면 이 식도 구할 수 있고 자, 등압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량은 두 가지 방법.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등압 과정에서 마지막 식. 자, 열량 변화. 자,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절대일인데 다시 우리 엔탈피는 아까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가치 에너지를 미분을 하면 이 식이 되겠죠. DHDU 플러스 PDV 플러스 AVDP. 자, P와 V는 이거 뭐야? 미분을 한번 해주고 안 해주니까 PDV 또 AVDP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식에서 뭐가 될까요? DQ가 되고 플러스 AVDP가 되고 이항하면 DQ는 DH-AVDP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자, 열량 변화. 지금 등압 과정이니까 이 항이 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DQ는 DH와 같다. 다시 말로 표현하면 열량 변화는 뭐와 같아? 엔탈피 변화과 같다. 자, 마지막 결론식 볼까요? 자,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의 등압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변화의 등압 과정을 지금 식을 유도했습니다. 공업일, 압축일, 다시 말하면 소비일은 제로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압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소비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열량 변화는 뭐와 같다? 엔탈피 변화과 같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를 등압 과정에서 공업일은 존재하지 않아서 열량 변화는 엔탈피 변화과 같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레포트가요. 2번을 풀으셔서 방금 유도했던 앞에 풀었던 문제 2번을 풀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